위험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오명을 썼습니다. 항생제 남용 제1위 국가. 그래서 앞으로 슈퍼박테리아는 한국에서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병원 치료나 이런 화학적 치료에 의존하고 있고, 또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병원에서는 뭐 그런 사람들에게 충분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고,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의료 기술은 첨단으로 가고 있는데 의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께서 좀 주변에 알려주고 일깨워줘서 딱 한 가지입니다. 이치에 맞는 삶의 방식을 살아야 하고, 방식대로 살아야 하고, 병이 걸렸으면 이치에 맞는 치료법과 부작용이 적거나 없는 천연물 의약품을, 즉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가장 우수한 농림축수산물의 약성을 활용해서 나와 내 가족의 병마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순리이고, 그게 신토불이고, 그게 무의자연의 요법입니다. 그런 요법을 통해서 치료 같지 않아요. 아니 무슨 병이 걸렸는데 소금 먹으라는데 소금이 약입니까? 약도 아닌데 이것저것 유황물이나 그런 음식을 가지고 마늘이나 저런 걸 가지고 병을 고친다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웃어요. 아이고 그러면 뭐 의사도 다 굶어 죽었게. 의사를 안 굶어 죽은 거 보니까 그 말이 안 맞는 모양이네. 여러분 약을 올립니다. 그런데 생각이 부족해도 그렇게 부족하냐 이 말이에요. 개똥이든 소똥이든 약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럽니까?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어요 또. 한번 여기 약에 쓰려고 개똥 찾아보세요. 우리 개가 두 마리라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꼭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그러는데 예전에 6.25 때 그 인민재판에서 사람이 죽도록 맞아가지고 거쟁이 덮어는 죽었다고 피투성이니까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산지 아십니까? 그 대갓집 아주 오래된 묵은 똥, 절에 가서 묵은 똥 맨 밑에서 꺼내가지고요 3배 보자기에 넣고 짜고 또 짜고 짜고 또 짜고 해서 그 물을 코로 도저히 못 먹습니다. 코를 막고 마신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똥물을 먹고 그들이 백약이 무효, 어떤 치료법도 없다, 죽는 길밖에 없다라고 한 이 사람들이 우리 선대 어른들의 지혜로운 그 방식에 의해서 더 지혜로운 것은 그런 일이 있을까봐 미리 어떻게 합니까? 대나무를 똥통에 박아 놓습니다. 나중에 그거 꺼내면 대나무 속으로 들어간 똥물이 걸러져 가지고 맑은 물만 들어갑니다. 그거 들어가면 그 수통에 나도 술로 들어가요. 그래서 한 1년 내지 3년 있다가 꺼내보면 술 엄청 맛있습니다. 근데 똥통 속에 그 박아놔서 이 고인 물은요 냄새도 그렇게 안 나고 그렇게 뭐 흔하지 않아요. 그거 먹으면 사는데 똥통에다가 3년은 박아놔야 되는데 사람이 거준 건데 무슨 3년 뒤에 그걸 먹습니까? 그래서 그걸 급하니까 똥을 이렇게 해서 약에 썼다 이 말이에요. 똥이니 뭐니 더럽니 뭐니 그런 얘기를 뭐하고 그런 생각을 왜 합니까? 사람의 존귀한 생명이 죽어갈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나? 이것이 지상과제고 그것이야말로 이 물음에 대한 화두입니다. 그래서 이치에 맞는 삶의 방식을 지키며 살고 또 이치에 맞게 치료하면 동네에서 지금도 잘못된 게 뭐냐면 아픈 사람을 보면요 예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경험이 많은 분이 야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요새는 그런 얘기 해주면 할머니가 뭔데요? 할아버지가 뭔데요?
뒷방에 가 계세요. 나와서 자꾸 코니아 파시하지 마시고. 이렇게 싸가지 없는 말 그리고 뭐 담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뭐, 아저씨가 나 담배 사주셨어요? 또 이러고. 야, 그래서 그렇다고 매일 두드러 패고 다니면 또 폭력 뭐라고 할 거고. 요 진주 경상대는 그래가지고 배구현 교수라고 무술이 아주 세요. 그러니까 교수가 뭐 젊은 교수가 뭐라 하든 누가 뭐라 하든 학생이고 교수가 안 가리고 뭐 지금 뭐라고 해서 이러고 한일 두드러 패버립니다. 그래도 텔레비에 또 폭력 교수라고 나와가지고 한참 그랬는데 그래 예전에 그게 뭐냐면 경험이 많은 분들은 어떤 위급 상황이 있을 때 그를 어떻게 구하고 살려낼 수 있는 길을 압니다. 그 동네에 그런 분들이 몇 사람씩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없는 게 아니라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합니다. 그거 뭐 좋은 소리도 못 듣는데 또 어차피 말해도 들어먹지도 않을 그건데 말을 안 하는데 바로 그 지혜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국가원로에서 왔을 때에 우정 가서 그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잘 듣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한 말씀 속에 오랜 경험과 지혜와 연륜이 묻어납니다. 그 한마디가 100번의 시행착오를 막아줍니다. 그런 건데 왜 그런 걸 마다하고 그 말을 왜 경청하지 않냐 이 말이죠. 그건 자기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자기가 우둔해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그런 팔힘이 없고 또 활동도 덜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서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지혜를 잘 귀담아 들으면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그 노인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미년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해서 미지만 이제 내년은 을미년인데 새로운 을미년을 여러분이 정말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고 새로운 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치라고 하는 것, 재현이라고 하는 것, 순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슴속에 새기고 좀 더 자연스럽고 좀 더 이치에 맞는 삶을 또 좀 더 이치에 맞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인산선생의 신약본초 전어편 읽고 또 읽고 이래가지고 온 가족이 이 어떤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이 연말 안에 다 갖춰서 내년부터는 떵떵거리고 빛나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여러분 스스로 열어나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상남도 함양 삼봉산 중턱 해발 500m에 위치한 이곳. 조용한 산기슭 한 곳에 유난히 불길이 활발 타오르는 곳이 있다. 추위도 집어삼킬 만큼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이곳. 도대체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 소금이란 그 인류의 가장 완벽한 물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금처럼 이 생명력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또 소금이 이렇게 유통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이 다 썩어버리고 또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또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짭짤하지가 못하니까 그래서 소금이란 가장 완벽한 가장 훌륭한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금,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해 주겸의 한평생을 바쳐온 김윤세 회장. 무엇이 그를 주겸에 미치게 만들었을까? 지금부터 그의 인생 스토리를 만나보자. 김윤세 회장을 만나기 위해 주겸을 만드는 공장을 찾았다.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공장에 때 아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사람들을 일일이 마주하며 악수를 건네는 김윤세 회장. 오늘은 바로 죽염 공장 견학이 있는 날이다. 죽염은 예로부터 약소금으로 쓰이며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직 사람들은 죽염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김윤세 회장은 죽염 공장을 개방해 제조 과정을 보여주고 죽염의 효능에 대해 직접 설명해주고 있다. 대나무가 싹 타버린 뒤에 소금만 남은. 근데 여기 황토는 여기 딱까지 보이죠? 네, 황토 딱까지가 있고. 왜 이렇게 다들 굽습니까? 이 속에 네. 대나무가 타면서 불균이 가는데 이 중심부에는 불균이 다 못 가요. 그러니까 빠서 다시 해야 그래 9번을 굽는 게 불맛을 다 봐야 소금 속에 있는 이독성 물질이 처리가 됩니다. 2번, 3번 구워서는 안 되고 고온의 불길 속에서 9번을 구워내야 진짜 제대로 된 죽염이 만들어진다. 즉 소나무 장작이나 송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그만큼 제대로 된 죽염을 만든다는 자부심의 표현이다. 그런데 이 소금은 800도에 용융이 되고요. 이제 이 저기 영암처럼 섭씨 1413도에 끓기 시작합니다. 비등이라고 그래요. 비등점. 그래서 끓는 상태에서 한 30분만 지나면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다 날아가면 우리는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그 소금 속에 있는 독성 중금속이 인체에 독성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하는 그 작용만 하게 해서 죽염을 굽는 거지. 지금 이거는 처음에 좀 짠게 있지만 먹을수록 달고 맛있죠. 무조건 소금은 몸에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과정을 보니까 안 믿을 수 있는 제품이고 또 먹어보니까 좋다 하는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인체에 해를 미치는 잘 만든 죽염 하나, 열소금 안 부럽다. 그는 현재 죽염 하나로 연 매출이 18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소금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죠.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저기 한 사발 떠서 드셔도 되는데 그냥 식은 뒤에 드시잖아요. 그의 하루는 남들보다 일찍 시작하고 남들보다 늦게 끝이 난다. 아침 7시에 회사를 출근해 밤 12시가 넘어서야 끝이 나는 그의 하루 일과. 창업한 지 어언 27년. 직원 한두 명 데리고 시작했던 사업이 어느덧 100명 가까이 늘어났다. 이제는 조금 게으름을 피워도 될 법한데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27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부지런하다. 이제 일이 많으니까 뭐 퇴근을 늦은 시간에 12시 넘어서 하기 어렵고 늘 거기서 이제 뭐 원고 쓰는 일이 많고 사람들 와서 이야기하는 일이 많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 있으니까. 현재의 죽염 사업은 무시 못할 정도로 시장이 커져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죽염이라는 것에 대해 생소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김윤세 회장이 창업하기 전까지만 해도 죽염은 간의 수공업 형태로 간간히 만들어질 뿐이었다. 그러다 1987년 지금의 회사를 세우며 그는 국내 최초로 죽염을 산업화했다. 그가 죽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아버지인 인산 김일훈 선생의 영향 때문이다. 의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던 김일훈 선생. 그는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없던 당시에 대체의학의 하나로서 죽염의 원리를 완성시킨 사람이기도 하다.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아버님을 넘어서 이제 스승으로 이렇게 여겨지던 때가 있고
그다음에 어느 순간 이제 깨달은 뒤로는 그 아버님에 대한 참모습을 깨달았다고 할까. 주겸을 사람들에게 보급하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온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곁에서 쭉 지켜봐온 그였다. 우리 아버님은 아들이 밥을 먹었는지 옷이 떨어졌는지 또 발이 시렵진 않은지 이런 생각을 안 하시고 그 뭐라고 할까 우리가 볼 적에는 아주 정말 이 공인으로서의 그 자세가 너무 좀 냉혹할 정도죠. 김일훈 선생은 아픈 사람들을 항상 무료로 치료해 주었다. 물론 주겸도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집안 형편은 어려워졌고 그때 김윤세 회장은 주겸으로 창업을 해보자고 결심하게 되었다. 아버지가 주겸의 창시자라면 김윤세 회장은 주겸 산업의 창시자인 것이다. 반갑습니다. 오시느라고. 반갑습니다. 밝히면 되는 거 아니냐 나중에. 하지만 간의 수공업 형태로 만들었던 것을 기업화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방식이 있어요. 툴이. 주겸을 그러니까 소금을 3번 뭐 그러니까 이상. 이게 구우면 네. 왜 산업력이 좋아지는 건지. 이제 굽는 횟수에 따라서 이 활성산소를 소거하는 그런 효과가 합니다. 자꾸 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겸을 알리고 공장을 만들고 매장을 내고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었다. 그때마다 발로 뛰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고 지금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주겸 산업이 초기에는 이제 아는 사람이 적으니까 뭐 하루에 한 병도 팔리고 또 뭐 이틀에 한 병도 팔리고 이랬는데 이제 점점점 늘어서 이제 뭐 그 매출이 연간 10억도 되고 20억도 되고 이렇게 이제 회사로서의 규모를 이렇게 갖춰간 것이죠. 그렇다고 그의 사업이 항상 평탄했던 것도 승승장구만 해온 것도 아니다. 주겸이 인기를 끌면서 수많은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2002년 다이옥신 파동은 회사를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잘못된 주겸을 만들어 유통시키는 일부 회사의 문제였지만 그것은 마치 업계 전체의 문제처럼 알려졌다. 매출이 뭐 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고 이 회사에서 100만 불에 육박하는 이 해외 수출이 전면 중단되고 또 해외 한 10여 개국의 교민들이 다 주겸을 먹다가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습니다. 큰 포부를 가지고 창업했지만 그의 사업 인생은 돌이켜보면 늘 고난의 연속이었다. 힘들 때마다 찾아간 아버지 무덤. 그 앞에서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첫째로 주겸 종가로서의 자존심 회복에 나섰다. 주겸은 고온에서 9번을 굽되 마지막 9번째는 더 높은 온도에서 구워야 한다. 김윤세 회장은 그 온도를 1700도까지 끌어올려 4대째 160년간 이어온 전통을 보다 더 발전시켰다. 그것은 웬만한 연구와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고선 절대 구현이 불가능한 기술이다. 김윤세 회장은 지속적인 투자로 후발주자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